안녕하세요, 김철입니다. 제5강 정부란 무엇인가의 두 번째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8번째 질문부터 들어가는데요. 중앙정부의 재정은 어떻게 구성되는가? 이번 시간에는 실제로 이제 중앙정부, 지방정부에서 돈을 어떻게 만들어서 어디다 쓰는가를 한번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 돈을 많이 벌지 않아 봤기 때문에 통장도 뭐 하나밖에 없고 카드도 뭐 하나밖에 없을 수 있는데, 여러분 어머니 아버지 입장에서는 돈이 이쪽에서도 들어오고 이쪽에서도 들어오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또 쓸 곳도 이곳에다 써야 되고, 저기 집 살 때 쓸 거, 뭐 자 교육비 이렇게. 그래서 결국은 이 돈 주머니를 나눠 놓게 됩니다. 결국 이 통장이 여러 개가 있는 것이죠. 그 통장 하나하나를 회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살림에 필요한 전반적인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 것들을 일반 회계라고 부르고, 특별한 목적에 의해서 특별히 돈을 모아놓는 것, 이걸 특별회계. 이거보다 이 정부 입장에서 좀 더 자유롭게 써야 될 돈들도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기금이라고 이야기를 해서, 우리나라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돈주머니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의 수입은 일반회계로 제일 많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특별회계, 이렇게 다양한 펀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금 이외에, 세금으로 걷어들이는 돈 이외에는 세외 수입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고, 세외 수입 이외에 이 기금에 들어가는 것들은 부담금이라고 이름을 부릅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형태의 수입원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지출은 어디다 쓰는가, 이런 것들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 이제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만들어진 어떤 재정 개요인데요. 2018년 기준으로 보면 전체 수입은 예산 수입과 기금 수입으로 나뉘고, 예산 수입은 국세 수입과 세외 수입으로 이렇게 나뉩니다. 기금 수입은 부담금 수입이 되겠죠. 실제 쓰는 돈은, 예산으로 쓰는 돈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이렇게 나뉘어져 있고, 기금으로 쓰는 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과 기금으로 나뉘어져 있고, 그래서 실제 쓰는 총액을 따지면 총 수입이 447조 원, 총 지출은 428조 원. 남는 것만큼은, 그죠? 흑자가 되는 것이 되겠죠.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의무지출, 재량지출은 법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지출해야 되는 돈이 있고요. 또는 이제 정부가 자유롭게 선택을 해서 재량으로 쓸 수 있는 돈은 재량지출을 하는데, 전체 비중은 거의 반반 정도 됩니다. 그러면 중앙정부는 이 돈을 어디다 어떻게 쓰는가 한번 볼까요? 주로 이제 수입은 세금이나 세외 수입, 부담금으로 들어오는데, 이제 쓰는 곳은 이걸 세출이라고 하고 지출이라고도 하는데, 이거는 국방비를 얼마를 쓰는가, 사회복지를 어디에 쓰는가, 이걸 기능별 지출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정부 부처의 이름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국방부가 있잖아요. 국방부에서 1년에 한 45조 정도 쓰거든요. 교육부는 교육부, 교육을 위해서 쓰고, 이런 것들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정부가 돈을 쓰고 있는데 잘 쓰고 있는가, 이런 부분. 오히려 돈을 잘 못 쓰면 낭비한다고 그러죠. 돈을 물 쓰듯이 쓴다고 그러네요. 이게 낭비하지는 않는가, 이런 것들을 국민의 입장에서, 그 돈이 국민의 돈이거든. 여러분들 아직 세금을 별로 안 내지만 저같이 뭐 직장생활 하는 입장에서는 저 400조가 넘는 돈을 쓰는데 저 돈이 다 어디서 나왔어요? 국민의 주머니에서 나왔거든. 그래서 잘 사용하고 있는가 감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뭐 세금은 적게 낸다 할지라도 들어올 때 30만 원 이상 학생회비를 냈잖아요. 그 학생회비를 한남대 행정학과 학생회에서 잘 쓰고 있는가, 이런 것들도 감독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실제로 어디에 돈을 쓰고 있는가 볼까요? 가장 많이 쓰는 쪽이 사회복지 파트가 되겠습니다. 보건, 복지, 고용, 이쪽에 한 150조 원을 쓰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교육에 60조 원, 문화체육관광, 환경, R&D에도 매년 20조 원이 쓰여집니다. SOC, 소셜 오버헤드 캐피탈, 즉 사회 간접 자본에도 20조 원이 쓰여지고, 국방비, 나라 지키는데 43조 원 쓰고 있죠. 외교 통일에 뭐 5조 원, 그 다음에 공공안전 질서, 경찰 뭐 이런 것들에 20조 원. 이 밑에 나오는 일반 지방행정, 요거는 대부분 공무원 월급에 행정비, 여기에 들어가는 게 한 70조 원 이렇게 들어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돈을 쓰기로 했으면 어디서 벌어와야 되는데 어떻게 벌어오느냐? 여기 이제 조세론 나중에 자세히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세금을 걷어서 하는 것 공식 명칭은 조세라고 하고 있고, 이거는 법에 의해서 반드시 조세 법률주의라고 법에 세금을 내도록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허락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납세 의무가 있고 강제력으로 세금을 걷어가게 하는 것, 이게 조세라고 하고 있고, 어디에 세금을 부과하는가? 일단은 돈이 있는 곳에 세금을 부과합니다. 그래서 소득, 여러분들 알바해도 일정 소득을 나중에 하고 나중에 퇴해받긴 하지만 그런 소득세, 소비세, 소비할 때도 여러분들 짜장면 한 그릇 먹었죠? 거기에 5,000원짜리 먹었으면 거기에 500원이 세금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국가가 세금을 걷어가지 않으면 4,500원에 먹을 수 있는 거죠.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세금 내고 있는 거예요. 담배 피는 사람 다 세금 내고 있습니다. 재산 있는 사람들은 재산과세, 자동차가 있는 사람은 자동차 뭐 이런 거 세금을 내요. 그래서 이제 크게 나누면 직접세, 간접세 이렇게 나누는데, 직접세라고 하는 거는 전문용어로 담세자와 납세자가 같으냐 같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러분들이 아까 짜장면 이야기했지만 짜장면은 먹을 때 내가 돈은 주인한테 냈는데 실제 세금은 그 짜장면 가게 주인이 국세청에 낸단 말이죠. 그런 거는 부가가치세라고 하는데, 그거는 내 이름으로, 돈은 내 돈이 나갔지만 내 이름으로 세금이 나가는 게 아니에요. 세금이 국가에 내지는 게 아니죠. 이런 것들은 간접세, 인다이렉트, 완 쿠션, 그 짜장면 가게 주인에게 쿠션이 갔다가 주인이 그걸 가지고 국세청에 내는. 반면에 내가 월급을 받았다 그러면 내 이름으로 직접 세금이 들어갑니다. 이거는 직접세, 납세자와 담세자가 일치하는 것, 직접세, 일치하지 않는 것, 간접세, 이렇게. 그 다음에 세금과 관련해서 여러분들 지하경제라는 개념이 뭐 땅 밑에 경제가 있다는 게 아니고, 실제 물이 흘러가는데 지하에서 흘러가고 있다는 거죠. 이게 눈에 보이면 가서 세금 내 이럴 텐데, 세금을 안 내고 돌아가는 경제를 지하경제. 나라에 따라서 뭐 10%다, 20%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전체 GDP에. 하여튼 이 현금 거래가 많이 일어나는 곳, 의사가 성형수술하고 현금으로 받고, 나 그거 돈 번 거 없어요, 잡아떼는 거죠. 그만큼 세금을 안 내게 되죠. 이거를 지하경제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세금과 관련된 이러한 이야기가 있고, 그 다음에 세외 수입이라고 하는 거는 세금은 아니지만 정부의 수입으로 잡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국립공원에 갔다 그러면 국립공원 이게 들어갈 때 돈 내잖아요. 그런 것들은 거의 또 수입으로 잡히거든요. 수입으로 잡히지만 세금은 아닌 거죠. 이용료로 내는 거, 이런 것들은 세외 수입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기금이라고 하는 거는 예산에 포함되지는 않지만 소위 부담금으로, 환경부담금, 담배 필 때 국민 건강 증진 부담금, 그죠? 환경부담금, 이런 다양한 것들이 붙거든요. 이런 것들은 기금의 수입 원천이 됩니다. 그래서 담배 한 갑에 좀 얼마큼의 세금이 붙어 있을까, 부담금이 붙어 있을까, 나는 얼마나 세금을 내고 있을까, 이런 것들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입 기준으로 중앙정부를 살펴보면 전체 수입 2018년 447조 원 중에 예산으로 한 300조, 기금으로 150조 정도 벌어들이고 있고, 국세로 270조, 세외 수입으로 26조 원 걷어들이는 걸로 이게 통계상 나와 있습니다. 국세를 따로 보면은 국세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국세 14가지가 있습니다. 내국세, 국내에서 내는 거,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이게 국세의 3대 세목입니다.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물론 상속, 증여세도 있고요. 개별세비 때문에 여러 다양한 세금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관세, 이건 이제 특별세죠. 교통, 에너지, 환경세, 교육세, 종합부동산세, 주세, 농어촌, 특별세,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쪽은 일반 회계로 들어가고, 이건 특별 회계로 들어간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외 수입으로 잡히는 것들은 뭐 우리가 잘 알지는 못하지만, 재산 수입, 경상 이전 수입, 뭐 수입 등, 이거 전문 용어이기 때문에 일단 이런 세외 수입이 있다는 것만 파악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 수입을 좀 어떻게 확보하느냐를 원천별로 보면은, 이게 이제 기금에 대한 거죠. 기금 중심으로 보면은 이제 사회보장세에 해당하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뭐 우리가 4대 보험 이야기 하잖아요. 고용보험 이런 쪽으로 들어가는 것들이 사회보장. 그래서 실제 세금이라는 이름은 붙어 있지 않지만 세금과 똑같은 기능을 한다고 해서 준조세라고 부르는 걸로 매년 한 70조 원을 걷어가는 것이죠. 거기 이제 우리나라 기금에는 이렇게 합치면은 48개, 6개 이렇게 합치면 한 58개의 기금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방정부로 들어가면 지방정부도 매년 돈을 벌어서 써야 될 거 아닙니까? 중앙정부는 중앙정부 나름대로 살림을 하고 지방정부는 지방정부 나름대로 살림을 하는데 나중에 한번 대전시가 어떻게 살림을 하는지 한번 검토를 해볼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가 걷어가는 세금을 지방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국세 세목으로 14개, 지방세 세목으로 11개, 그래서 25개의 세금이 있는데 그래서 주민들로부터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많은 주민세, 지방세로 걷어들이는 건 취등록세입니다.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그렇죠? 자동차 매매했을 때 등기해 준다고 그러죠. 문서, 집문서 만들어 등기해 주는 거, 등록증 만들어 주는 그런 쪽으로 쓰는 게 이제 가장 많은 게 지방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특수한 개념으로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이런 개념이 나오는데 실제 우리나라는 전체 걷어들이는 세금 중에 80%가 국가가 국세로 걷어갑니다. 근데 실제 쓰는 거는 한 6대 4 이렇게 쓰거든요. 실제 그러면 지방정부는 20%를 어디서 가져오겠습니까? 그거를 국가, 중앙정부가 지방에 내려주죠. 그걸 지방교부세라고 하고 특정 목적을 가지고 특정 사업을 하라고 내려주는 거는 국고보조금 이런 내용들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지방재정론 쪽 공부할 때 좀 더 자세히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방정부가 아까 이야기한 교부세나 이 보조금은 중앙정부에서 주는 돈이거든요. 이런 돈은 내가 직접 버는 돈이 아니기 때문에 의존재원, 그리고 내가 지방세로 직접 걷는 돈은 자체재원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 의존재원은 마음대로 쓰지 못하는, 특히 국고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장이 마음대로 쓸 수 없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물론 교부세는 자유롭게 쓸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자주재원이라고는 분리를 하지만, 그래서 하여튼 자체재원과 의존재원으로 이렇게 나눌 수 있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지방정부가 어디에 돈을 많이 쓰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교육 부분은 별도로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방교육재정은 얼마이며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그리고 대전시 1년 동안에 죄송합니다. 세입과 세출은 얼마인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정부 수입을 어떻게 확보하며 어디에 쓰는가? 그러니까 지방정부 기준으로 볼 때 2017년 통계를 보면은 자체재원, 스스로 벌어들이는 돈, 지방세와 세액 수입으로 약 70조, 23조, 합해서 한 100조 정도 지방자치단체들이 지방자체재원으로 벌어들이는 것이죠. 그리고 의존재원으로 중앙정부가 내려주는 돈이죠. 지방교부세로 33조 원, 국고보조금으로 44조 원 이렇게 내려주고, 여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방교육재정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육부를 통해서 국가가 걷어들인 세금을 다시 그 지방교육재정교부분으로 내려주는데 그것이 약 46조 원, 거의 매년 50조 원이 들어가서 실제 선생님들 월급 주고 이러는 돈이 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방정부가 돈을, 그렇게 확보한 돈을 어디다 쓰느냐를 중심으로 볼 때는 역시 중앙정부, 국가도 복지비로 제일 많이 썼지만 지방정부도 사회복지, 보건 쪽에 제일 돈을 많이 씁니다. 보면은 전체 한 30% 가까이 복지 쪽에 쓰는데 52조 원 쓰는 걸로 돼요. 그러니까 지방 수준에서의 지방도 만들고 뭐 다리 만들고 이런 거 SOC에 한 30조 원, 환경보호에 18조 원, 농림해양, 교육 뭐 이런 쪽에 돈이 쓰는 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국세와 지방세를 함께 보면은, 그러니까 정부라고 하는 거, 우리는 뭐 국세를 내든 지방세를 내든 다 같은 거라고 하지만 실제 쓰는 주체는 다르거든요. 국세는 국세청을 통해서 기획재정부가 쓰는 계획을 만들고,
지방세는 대전시에 낸다면 대전시 지방세면 대전시장이 계획을 세워 그 돈을 쓰거든요. 그래서 실제 걷어들이는 돈을 보면 국세는 14개 항목에 250조 원 되고요. 지방세는 11개 항목에 75조 원 정도 된다. 이렇게 통계가 잡히고 있습니다. 국세 중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직접세, 내 이름으로 직접 내는 세금이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이런 것들이 있고요. 간접세로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인지세, 증권거래세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거 이외에 이제 관세 및 목적세로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지방세로는 도세, 도에서 광역자치단체에서 내는 도세로 그러니까 등록면허세, 그 다음에 취득세, 지방소비세, 레저세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고, 시군 단위에서 걷어가는 이런 단위에서 걷어 들어가는 세금도 자동차세, 재산세, 지방소득세, 주민세, 담배소비세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그 총 지출 쓰는 돈으로 따지면 중앙정부가 60, 지방정부가 약 40을 씁니다. 그러나 세금으로 따지면 중앙정부가 80, 지방정부가 20밖에 못 걷어가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그 갭을 뭘로 바꾼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방교부세, 그러니까 행정안전부 장관을 통해서 지방자치단체로 내려가는 그 한 30조 넘는 돈이 있고요. 또 그 교육부 장관으로부터 각 시도 교육청으로 내려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라는 게 또 있고, 또 각 중앙부처별로 지방정부에서 이것 좀 해줘, 같이 하자 이렇게 사업을 펼칩니다. 그런 사업에 대해서 꼬리표를 달고 내려가는 돈을 국고보조금이라고 합니다. 이런 세 가지 형태의 돈이 지방으로 내려감으로 인해서 실제 지방의 필요를 채우는데, 지방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직접 벌어들이는 돈이 아니기 때문에 뭐라고 불러요? 의존재원 이렇게 부른다는 것이죠. 대전시의 좀 사례를 살펴보면은 대전시는 1년 동안, 이제 2019년 예산입니다. 1년 동안 5조 7천억 원 정도 쓰고요. 일반 살림에, 보통 살림에 한 4조 원 쓰고, 공기업 특별회계, 이게 뭐냐면 도시철도라든가 이런 쪽에 돈 들어가죠. 거기에 한 3천억 쓰는 것이고, 기타 특별회계 6천억 이렇게 기금으로도 이만큼 돈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제 일장은 정부란 무엇인가 이렇게 공부하면서 실제 정부가 왜 필요한가, 그리고 어떤 역할을 하는가, 그 운동경기하고도 비교를 해봤고요. 그리고 실제 중앙정부는 어떻게 돈을 벌어서 어디에다 쓰는가 살펴보고, 지방정부는 어디에서 지방세라든가 세에서 돈을 벌어서 어디에 얼마큼을 쓰는가 대략적으로만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장에서 한 거는 재정학 전체의 큰 그림을 한번 보았다고 볼 수 있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론적인 것으로 들어가서 실제 이 공공재, 외부 효과, 물론 뭐 시장 실패에 대해서 한 번 더 자세히 살펴볼 것이고요. 그 다음에 분배 이런 쪽으로 조세 이론, 또 공공요금 이론 이런 것들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제 5강 두 번째 강의를 마치면서 마지막에 한 말씀 나누고 싶은 거는 토마스 홉스의 이야기입니다. 1588년에 태어나서 1679년에 세상을 떠난 토마스 홉스가 쓴 책이 리바이드, 시간 되면 여러분들 가서 보세요. 굉장히 그 그림이 굉장히 센 한 사람을 그려놨습니다. 용처럼 생긴 그런 그림을 그려놨는데, 이 책에 나오는 내용이 이겁니다. The condition of man, 인간의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is a condition of war, 전쟁의 상황이라는 것이죠. 어떤 전쟁? Everyone against everyone, 만인 대 만인의 투쟁이 일어나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시장경제, 인간의 자율적으로 돌아가게 하면 좋다고 하지만 실제 그 이면에는 인간 속의 어떤 이 욕심, 그렇죠? 이게 홉스가 성악설이잖아요. 땀을 무력으로 제압하고 뺏고 싶어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잠재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만인 대 만인이 싸우는 갈등의 상황으로 파국으로 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홉스가 이야기하는 것은 강력한 정부가 나타나서 그런 짓을 못하게 하는 것이고, 이 공동체가 필요로 하는 무엇을 만들어내려면 세금
시집도 거둬야 되고 군대도 보내야 되고 이런 역할을 하는 정부를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리바이던, 이게 성경에 나오는 그 타락한 사탄, 용인데 엄청 힘이 센 그런 존재로서의 리바이던이 나오지만, 하여튼 홉스가 이야기하는 그런 강한 정부를 만들어서 인간의 문제를 정부를 통해서 해결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펼치고 있는 사람이 토마스 홉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는 여기서 정리를 하고요. 다음에 제 6강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들으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화이팅!